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송원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선거 열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23일 4개 정당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늘 나머지 두 정당인 녹색당과 새정치국민의당을 초청해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 두 번째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각 정당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휘 대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녹색당 제주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임미경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토론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를 비방하거나 정책에서 벗어난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과 정당의 주요 공약을 듣고 공통 질문과 주제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조연설과 소속 정당의 공약을 먼저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휘 대표 최고위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당 대표 최고위원 이용희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분들께 정치권의 무능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정치당은 대립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와 통합의 숲을 가꾸겠습니다. 생산활동 없이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는 없습니다. 새정치당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특권을 철폐하고 차별에서 비롯된 불공정한 분배를 시정하겠습니다. 돈이 없고 공경에 빠진 이웃은 언제라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새정치당은 국가의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새정치당은 민족의 평화 통일을 간절히 원하며 남북한 정부와 대표자가 서명한 모든 합의와 조약을 승인하고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군사적 화해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축산업과 업에 들이운 세계화의 짙은 그림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당은 시장 친화적 사회 정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와 토양은 인간적 삶의 필수 조건이며 이미 값비싼 경제재가 되었습니다. 새정치당은 환경과 경제의 상승을 통한 삶의 질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꽃피는 사회를 꿈꿉니다. 새정치당은 교육과 문화예술활동, 학술 연구활동에 대한 더 많은 국가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분권적 정치 시스템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비대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새정치당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장악한 과도한 권력을 헌법이 규정한 상권 분립의 정신에 따라 국회와 사법부에 돌려주는 수평적 권력 분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새정치당은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나가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정치 권력 추구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는 정치 세력을 이겨내려 합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곳에 새 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가슴을 열고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갑시다. 오는 6월 4일 정당 비례 투표는 6번 새정치당, 지역 후보 투표는 4번 새정치당 주종근과 강금 중입니다. 새정치당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녹색당 제주도당 임미경 공동위원장 순서입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 자연 속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평화롭게, 그리고 천천히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삶의 질을 높일 때가 왔습니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제주의 자연과 함께할 때 보장됩니다. 최근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이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주로의 이주를 꿈꾸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오염되지 않은 제주의 자연입니다. 제주의 미래는 바로 천혜의 자연 환경 그 자체로 보장됩니다. 어분 애기 밤새낭 찾나라는 제주 속담이 있습니다. 등이 업힌 애기 몰라보고 밤새도록 찾는다는 말입니다. 귀중한 것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몰라보는 것을 풍자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경구입니다. 새롭게 뭔가 만들고 부수지 않아도 여기 우리 등에 엎여 있는 아기가 바로 제주의 자연이고 우리의 삶이고 제주의 미래입니다. 정작 아기를 등에 업어놓고 밤새워 찾는다고 자꾸 부수고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의 젖줄이며 생명줄인 제주의 자연 환경은 예부터 언제나 우리 제주도민 곁에 있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라는 허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개발 중심에서 보존 중심으로, 토건 산업 중심에서 생명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에 들어온다 한들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성장 위주의 관광 정책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빈 고래질 허민 숙련 든다는 말도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맷돌을 계속 돌리다 보면 흉년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제 제주를 대자본과 외국 자본에게 팔아넘기는 빈 고래질은 그만하고 도민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내어 생명력 넘치는 제주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작지만 제주 녹색당이 그 초석을 놓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한 번씩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이를 민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의원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녹색당 임미경 공동위원장부터 시작하시죠. 네,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 기관은 의회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도의회로 넘기는 일일 것입니다. 도의회 직원들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하고 있는 한 도의회의 도정 견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권이 독립과 함께 주민 참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투표나 주민 소환에 대한 요건 기준을 완화하여 의회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제왕적 도지사 논란입니다. 권력이 지나치게 도지사에게 집중된다는 점, 일단 당선만 되고 나면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 모두 제도적으로 문제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해서 괜당이나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정책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패거리 정치, 줄 세우기 정치로 대표되는 후진 정치의 상징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사하는 등 도민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네. 다음은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휘 대표 최고위원 말씀해 주시죠. 제주도는 다른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지사 권한이 막강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수장인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거론하기 전에 견제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의 눈치를 보는 관계로 의원 각자 소신에 따른 견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구조 문제와 개선을 논하기 전에
도의회 자체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의회가 제왕적 도지사에 대해 무엇을 견제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후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진출, 즉 새정치당과 같은 새로운 정당의 의회 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의회 의지로 도지사를 견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의회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제도 개선에 나서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별법에 의거해 새로운 행정구조 형태를 구성해서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도민이 이익이 되는 형태로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 기능을 위해, 견제 기능을 위해 의회 인사권과 감사권은 도의회로 넘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주제 지정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한 분이 입장을 밝히면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발언 기회는 토론자마다 2번씩 드리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개발로 곶자왈이 파괴되고 소중한 지하수 자원이 오염되거나 고갈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대상 지역이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청정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휘 대표 최고위원부터 시작하시죠. 제주도는 화산으로 인해 탄생한 섬이기에 생태적으로 지하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상품으로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제주도의 특성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골프장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현상이 특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산 49번지 일대 약 45만 평 부지에 조성되는 롯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 도정의 중산간 난개발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개발이 지하수 오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두 문제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양이 삼다수 생산에 이용된 지하수 양보다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삼다수는 지역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난개발로 이루어진 것들은 직접적으로는 도민의 이익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현 도정에서 거의 제약 없이 풀어져 버린 개발 권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계적 자연경관으로 많은 타이틀을 보유한 제주도가 무차별적인 난개발에 신음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녹색당 임미경 공동위원장 첫 번째 발언 기회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 도민을 지키는 생명수입니다.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보물 중에 보물이지요. 이런 지하수가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하수는 쓴 만큼 채워지니 걱정할 게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던 해안가 용천수들은 어째서 모두 말라버린 것입니까? 해안가에 넘치도록 풍부했던 물의 양은 이미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물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제주 지하수의 상품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상품화 확대입니까? 그보다는 도민들의 먹을 물을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후한 관정을 교체하고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하수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상시적으로 도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팔아먹는 일은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휘 대표 최고위원 첫 번째 발언 기회입니다. 제주도는 중국 개발 자본에 한라산 중턱을 내줬습니다. 중국 개발 자본이 한라산 중턱 이곳저곳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골프장 난개발로 순환을 겪어왔던 중산간이 또다시 대규모 관광 리조트 난개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주도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제주 환경 파괴와 함께 도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개발 자본의 바다, 중산간, 한라산, 중턱 등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내주고 있으며 청정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산간 개발 행위까지 마음대로 허용, 유린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도민들은 중산간 난개발로부터 오는 경관 훼손, 지하수 오염 등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다수 도민들은 점점 고통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투자 자본이 휩쓸고 간 휴증만 따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제주도의회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제목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가 영원히 간직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원입니다. 우리 도민이 대대손손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야 할 소중한 보호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녹색당 임미경 공동위원장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네, 나이가 좀 있는 제주 시민들은 제주 탑동바당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들반들한 까만 먹돌이 끝도 없이 펼쳐진 곳, 도심 한복판에 있는 바다 풍경으로는 세계 최고의 경관이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지요.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광이었습니다. 그 탑동의 먹돌바당을 매립해버렸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요. 수많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호텔을 짓고 대형 마트를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도민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시는 그대로입니다. 조금만 파도가 거세게 일면 방파제가 부서져 매년 도민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는 도내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탑동 개발로 얻은 도민의 이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탑동 먹돌바당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름다운 세계 유일의 도심 먹돌바당은 탑동 주변 수많은 도민들의 삶은 물론 제주도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이었을 것입니다. 눈앞이 개발에 집착해서 더 큰 미래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리는 운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먹돌바당을 되살리는 꿈을 녹색당은 접지 않고 있습니다.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지키는 녹색당을 응원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듣게요. 그다음에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희 대표 최고위원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사실 그 제주도는 골프장 건설, 그다음에 중국 자본 유입으로 인한 마구잡이식 그 난개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전자의 삼다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삼다수라는 청정 우리 참 자연의 한라산 물을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만은 이 골프장 건설이나 마구잡이식 난개발은 상당히 심각한 그 어떤 오염수를 배출하게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이익이 결국은 우리 도민의 어떤 부와 직결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제주도 어제 서울에서 오늘 와 보니까 전부 중국 사람들 천지가 되어버렸고 혹자 이야기 들으면 이것이 이제 중국 자본이 제주도를 거의 중국의 마카오나 홍콩처럼 잠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번에는 그 새로 출범하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시고 또 도지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우리 이 제주도가 절대로 그 외국 자본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비운을 맞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에는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한 번씩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현재 제주의 전력 자립도는 80%를 밑돌고 있고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도 대부분 다른 지방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또 재생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휘 대표 최고위원부터 시작하시죠. 에너지 자립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것이지 에너지 독립을 위해 무한대로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립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교육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시켜주는 과정이 필수로 선결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자립은 지속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예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비용이 증폭되는 고위험 원전 에너지와 고갈되어가는 우라늄, 석유 에너지의 종속에서 독립해야 합니다. 온전한 지구의 생태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의 이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자원 자립의 힘이 환경과 지구를 살리고 인간을 살립니다. 지역과 마을의 자연재생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자연 환경을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의 지속 가능성과 자립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제주도에는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리적 조건이나 풍수를 이용해서 자연형 에너지 자립마을 등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녹색당 임미경 공동위원장 순서입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녹색당이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제주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풍력 발전을 통해 전력의 100%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에너지 자립은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립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주도의 계획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은 에너지 충당의 모든 부분을 풍력 발전에 의존합니다. 아무리 제주의 바람이 좋아도 이는 위험하지요.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태양광, 바이오매스, 화력,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으로도 그리고 위기관리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규모 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파트너가 대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공공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제주도민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지정 토론입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한 분이 입장을 밝히면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발언 기회는 토론자마다 2번씩 드리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럼 주제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녹색당 임미경 공동위원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녹색당의 핵심적 가치는 다양성 존중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 자체가 존중받는 사회는 녹색당의 오랜 꿈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생명의 존귀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피부색이 다르거나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녹색당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반한 정책이 세워지는 사회를 꿈꿉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고 안녕한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노동권, 문화권, 교육권 등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동물의 사체가 도로에 나뒹구는 로드킬이 없는 사회는 치매 노인도 교통사고로 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휘 대표 최고위원 순서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는 심각합니다. 제주도는 농업 중심의 지역 특성상
독거노인분들과 산모들의 문제,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장애 우들의 문제가 심합니다. 특히 독거노인분들과 산모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스스로 부양 능력이 없으면 물론이고 자식이 있어도 스스로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신체적 노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병원이 부족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임시치료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산모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육지로 떠나버렸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병원을 개설하겠습니까? 개원 자체를 안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 주도하에 국가 지원 및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현재 검진 차원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보건소를 시설은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대도시의 병원 수준으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새정치당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산부인과 및 조산소를 두도록 조례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녹색당 임미경 공동위원장 순서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제는 버스 노선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길을 굉장히 잘 뚫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나 일반 도민들도 다니시기 굉장히 불편하지요. 녹색당에서는 제주 도내 주요 노선에 장애인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리프팅 시설을 갖추어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주민의 지자체 정책과 함께 다문화 센터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생명도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세모녀 자살 사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충격이었지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사회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지 안전망 구축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희 대표 최고위원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돼야 합니다. 사실 노인복지사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긴급복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격려 효친을 국가적 정책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 했지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유엔 산하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는 조사 대상 91개국 중 세계 6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우크라이나보다도 순위가 낮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꼴찌인 터키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찾아가는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녹색당 임미경 공동위원장 마지막 발언 순서입니다. 네, 주제에서 좀 벗어나지만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일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눈앞에서 꽃다운 목숨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끝없는 무력감에 더욱 아팠습니다.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하는 이 나라, 이 사회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두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항상 그 참사 뒤에는 보다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득권 세력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관료 조직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봅니다.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보다 돈만을 쫓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자신이 이익에 눈이 먼 사회, 그런 집단을 침묵으로 용인하는 사회.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는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는 한국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 기울어진 배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아픔을 선생이 되게 하라는 무의당 선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귀결이 돈만 바라보고 돈만 쫓아가는 세태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끊어내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한 번씩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최근 농민과 소상공인, 소비자 같은 서민들이 힘을 모아서 경제적 이득을 나누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녹색당 임미경 공동위원장부터 시작하시죠. 네, 지난 4월 말까지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 도내 협동조합은 59개입니다. 이미 협동조합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농수축협을 제외하면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만들어진 소비자생협 등을 포함하면 약 65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대부분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협동조합이 각자의 목적과 가치에 맞게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육성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협동조합에 투자할 수 있는 협동조합 기금을 마련해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수요자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과 회수의 중심을 두는 기금이 아니라 지원과 원조의 중심을 두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관련 부서를 강화하여 협동조합 간 연대와 소통, 협업을 통해 상호 보완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본이 부추기는 경쟁 시대를 뛰어넘어 협동, 상생, 나눔의 사회적 경제가 실현되는 제주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그 씨앗이 작지만 알차게 꾸려져가는 많은 협동조합들이 되도록 녹색당도 호혜와 연대의 정신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휘 대표 최고위원 순서입니다. 경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야말로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신구범 도지사 후보께서 제주경제의 새로운 비전은 중국 자본이 아닌 사회적 경제와 같은 풀뿌리 자립순환 경제의 틀을 만드는 일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의 접근입니다. 협동조합 육성은 정부가 지도와 편들은 적극 제공하되 정부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 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 출자에 의해 형성되는 기업입니다. 협동조합의 직접 목적은 영리보다는 조합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상호 부조에 있습니다. 조합 자체의 영리보다 조합원인 영세 사업자들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주민의 자발성과 믿음성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품앗이 두레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형태를 실생활에 사용해 왔습니다. 근자에 이르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발전시켜 활발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향토 음식점까지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을 민간의 자율적 운영은 최대한 지원하되 정부 주도하에 인위적으로 행할 사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 갈등 없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역 현안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심각한 갈등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을 통합시키겠습니까?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휘 대표 최고위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 도민의 갈등과 봉합의 문제는 근자의 문제보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제주 도민의 숙제이자 풀기 힘든
난제입니다. 결국 중심에 있는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정치꾼들에 의해서 생성된 문제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 뾰족수가 없습니다. 결자 해지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민의 힘으로 사람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어서 통합의 길로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장선에서 이번 6.4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시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고향으로 나누는 이 제주도의 오랜 갈등, 이번 기회에 다양한 세력들이, 옆에 우리 녹색당 우리 후보님도 계십니다마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도의회에 들어가서 조정을 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의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에 그 양당 1번, 2번만 찍지 마시고 우리 다양한 정당의 세력들도 함께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제주도가 날로 세계 속의 제주도, 한국을 뛰어넘는 세계 속의 제주도로 발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 녹색당 임미경 공동위원장 차례입니다. 도민 갈등의 1차 원인은 대부분 행정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있다고 봅니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추진 사례가 대표적이지요. 주민들을 속이고 엉터리 총회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누가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 주민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작업이 정책 추진 초반부터 병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불거졌을 경우에는 제주도에는 사회협약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회협약위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갈등 해소를 책임지고 추진할 힘은 주지 않고 그럴듯한 형식만 갖추어 도민들을 우롱하는 형국입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사회협약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할 것입니다.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 사회가 당면한 최대 갈등 현안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처음부터 어그러졌던 일방 통행 방식에 대한 세밀한 조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당국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며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면 강정마을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예산 규모가 3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녹색당 임미경 공동위원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무늬만 주민참여인 것으로 전략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는 여전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둘러싼 부패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사용도도 떨어지는 건물을 짓는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면 추첨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예산 편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희 대표 최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기관장들의 연임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과 의원들의 생색내기 낭비성 예산 편성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기관장들의 연임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과 비경제성
예산 편성으로 낭비하는 현상은 사실 전국적 현상입니다. 도민이 직접 도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감사 과정에도 참여함으로써 관리 감독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시민 예산 참여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민이 전체 예산 집행과 관리에 참여하게 되어 정치적으로도 선심성 낭비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민이 직접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의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감시의 기능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씩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치국민의당 이용휘 대표 최고위원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멀쩡한 행정안전부를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안전은 없고 무능한 새누리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새정치 파리를 하다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동지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스스로 구태 전형으로 지목한 구태 정당의 품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로 민주당입니다. 어른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던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 국정을 농단한 못된 정치의 책임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1번에 속고 2번에 속고 못된 정치에 속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어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화려한 새치혀로 국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주인인 국민 위에 왕처럼 군림한 정치꾼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내 갈 길은 내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아갈 길을 절대로 개척해 주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는 6월 4일 위대한 제주도의 힘으로 정치혁명의 기적을 만듭시다. 양당 정치, 구태 정치, 비리 정치, 돈 정치를 제주도민의 힘으로 끝장내 주십시오. 오는 6월 4일 정당 비례 투표는 6번 새정치당, 지역 후보 투표는 4번 새정치당 주종근과 강금중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정치당에 힘을 주십시오. 이번에는 녹색당 임미경 공동위원장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녹색당의 가장 큰 관심은 생명의 존귀함입니다. 녹색당은 이주민도, 청년도, 여성도, 장애인도, 동물도 모두 꺼리낌 없이 어울리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다양성과 공존은 녹색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제주 도민 여러분, 녹색당이 난개발을 막아내어 제주를 지키겠습니다. 우선 제주국제자율도시개발센터 JDC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제주의 땅을 중국 자본 및 해외 자본에 팔아넘기며 기획 부동산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JDC를 해체시키고 JDC가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 수익은 도민의 공공의 사업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제주도 개발 특별법으로 제주는 이미 많이 아픕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은 우리 도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독입니다. 되돌려야 합니다. 제주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자연과 사람과 먹을거리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가장 제주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개발특별법을 폐지하고 제주도 보전특별법을 세워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의 제주를 되살려 나갑시다. 녹색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녹색당을 기억해 주십시오. 5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다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 개인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이 속한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도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주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6.4 지방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2차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토론자 두 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